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제 탄핵 시계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대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가 SBS와 KBS에 이어지면서 탄핵 정국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이 이제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어제 4차 대국민 담화 대신에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했죠. 이 새누리당 의총 소집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요. 이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이 탄핵이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와 절차 등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를 좀 낳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런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당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과연 뭐냐. 일단 탄핵이 가결되면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건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한 예. 법리적인 대응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야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대변인, 이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는 말은 한 말이었고 끝까지 버티려는 것이라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거듭 호소를 했고요. 국민의당의 송금주 수석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대통령은 어느새 국민에게 양치기 소녀가 됐다. 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을 떠보고 있는데 야권은 튼튼한 공조 속에서 9일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켜야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논평이 조금은 좀 이색적입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추혜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논평을 내고요. 그러나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중할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네요. 예. 사실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가장 질서 있는 게 뭐냐면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얘기처럼 이 탄핵이라는 것이 법 절차니까, 헌법 절차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에서 이제 금요일이죠. 9일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자유투표하기로 했네요. 예? 거의 예고됐던 바이기도 예. 하죠. 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그 자유투표에 이제 맡기기로 했는데 예. 이에 따라서 9일 그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들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그 내년 4월 이전에 조기 퇴진 등 좀 진전된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은 데다가 또 탄핵이 되면 거기에 그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른바 그 비박계 이외의 그 친박 쪽에서도 뭐 탄핵은 이제 그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하죠. 어제 의총에서는 그 정진석 원내대표 그 예고됐던 대로 그 사임 입장을 밝혔지만 그러나 의원들 대다수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아마 그만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정진석 대표 입장에서 그만두기도 쉽겠죠. 제가 볼 때 얼마나 맞습니다. 힘들겠어요.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날에 정말 그만두지도 못하게 네. 하니까 네. 예. 자, 새누리당 비박계의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오전에 탄핵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탄핵 안철이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그 새누리당 그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오전에 그 회의를 갖고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 사실상 끝났다고 말해서 예. 이 탄핵안 통과에 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이제 어제 오전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과 이정현 정진석 그 대표의 그 회동 뒤에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헌법과 그 법률 위반인데 대통령의 그 인식이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번 탄핵 표결을 통해서 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청문회 보셨죠? 네. 예. 그 자벌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이 K스포츠 재단에 뭐 마지못해 돈 냈다. 돈 달래는 어떻게 돈 못 주냐, 안 주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을 했어요. 네. 정부의 압박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나 강제성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정부가 부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면서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뭐 출연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이 뇌물죄 적용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어제 의원들의 질문,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좀 집중이 됐죠. 그래서 뭐 이재용 청문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최순실 정유라 분야에 대한 그 삼성의 그 별도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들은 그 최순실 씨가 예.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것을 알고 지원한 것 아니냐고 지금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러나 최순실 씨를 내가 언제 알았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 송구스럽다. 좀 했죠. 삼송구라는 네. 신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하겠다. 예. 이제 거듭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청경리에서 그 탈퇴를 하고 또 국민이 원한다면 미래전략실로 해체를 하겠다. 이런 선을. 구조조정본부였었죠. 미래전략실 과거에. 근데 그것도 해체했었죠. 예. 근데 그 미래전략실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또 이제 무슨 전략실이 생길지 그것도 좀 우리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담화는 없었고 박 대통령은 그 대신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심경을 밝혔죠.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예, 아이고 어제 늦게까지 청문회도 하시고.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상대의 얘기를 듣고 묻는 자세가 가장 네.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 네네. 그래서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끌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오늘도 뭐 몇 명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이 청문회가 최순실 청문회잖아요. 예. 근데 최순실이 안 나오니까 핵심이 빠졌다고 봐야죠. 근데 차은택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용태는 원래 안 불렀나요? 고용태 씨는? 아니, 고영태 오늘 나오는 걸로 제가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예, 오늘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의혹을 끝까지 풀어야죠. 예. 네네. 뭐 저희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차 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핵심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많은 자료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자료다 보니까 이제 뭐 기밀 자료다 해서 제출되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핵심에 접근하기가 매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모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네.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두 분을 만나가지고 이 4월 퇴진을 수용하려고 쭉 생각을 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탄핵을 추진해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퇴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금 이제 결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우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야된 상태라고 이제 직무 정지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지켜보겠다는 말씀은 꼭 무슨 지금까지 좀 해왔던 내가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또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이 수순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게 탄핵이 되면은 4월 퇴진보다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가 더 오래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한 것 같다. 이런 얘기라고 전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뭐 저희 비상시국회의 내부에서도 우리 당론으로 4월 30일 조기 퇴진을 결정하고 여야 협상에 임하라고 당론을 정해줄 때는 4월 30일 정도에 퇴진하면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뭐 수용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당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민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좀 오류였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주 일요일 날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정말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제안을 우리가 계속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는 이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탄핵 절차밖에 없다. 이 난국을 푸는 방법은. 그리고 국민들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지금 탄핵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 숫자는 대충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35명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확실하게 이제 좀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탄핵안을 수용하시고 이제 지켜보겠다고 하신 만큼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안 또 자유투표로 우리가 출석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퇴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조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플랜은 어떤 겁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당 쇄신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과 관련된 퇴진 일정은 탄핵에 의해서 이제 다 움직여지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안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수의 갱신 또 당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최선을 또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있잖아요. 지금 탄핵이 몇 표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명 정도 통과되는 것과 그것으로 가결이 되는 것과 한 30명 이상 혹은 25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그때하고 이게 새누리당의 미래하고 좀 많이 그 두 경우가 새누리당 미래가 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비상시국회의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탄핵안에 동참하고 또 찬성을 동력을 얻고 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겠죠.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우리가 늘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최대한 담아내지 못하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30명 이상의 표로 통과가 되면은 새누리당 내에 이른바 비박계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고 이 210명 이하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친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도권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네네. 그런 당내 역학관계와 관련돼서는 그런 분석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럼 분당 같은 경우도 생각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주도권을 가지고 친박들이 밀어붙이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누리당은 정말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설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보수 세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 보수가 설 것이냐, 아니면 이 탄핵에 찬성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세력에게 보수가 설 것이냐, 그리고 보수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 탄핵 투표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어제 KBS하고 SBS 보도, 물론 한겨레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고요. KBS하고 SBS 보도의 공통점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여간 머리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했는데 2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수수하게.
네. 이제 그 와중에 청담동에 있는 그 미용실 원장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 네. 1시간 정도 돌아와서, 청와대는 20분 했다고 머리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20분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도 1시간 20분 아닙니까? 네. 그 와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국조에서 가장 파헤쳐달라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를 파헤쳐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예요. 예, 그렇죠. 저도 국조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청와대 관련 기관 증인에서 계속 되짚어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경호 차장은 그 시점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예.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이제 허위 증언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청문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분명히 또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매우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13일인가요? 그 청문회 또 할 때 미용실 원장님도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시군요. 예. 저는 오늘 이제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증인 청원을 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달에 돌아오면 기존 정당으로는 안 들어가고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일 신당 창당하면 비박계도 좀 함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예.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 어쨌든 지금은 새누리당과 아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어떤 세력을 중심 세력으로 잡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반기문 총장님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보수 세력을 끌어안고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제가 비박이 반기문 총장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견으로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디유알님 나오시죠. 네, 성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유알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디유알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눈이 조금 내리고 있죠. 지금도 밖에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좀 미끄러울 것 같은데 길이.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9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도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정릉 터널 끝 지점 1, 2차로 있었던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만 여파로 성산내부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부터 국민이 램프, 다시 홍지문 터널 지나 연희램프 사이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 부근부터 한강대교 사이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출발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서 가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지켜보겠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들었는지 이번에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4월 퇴진을 하려고 했는데 탄핵 표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그냥 쭉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떤 꼼수도 예. 국면 전환이 어렵다. 지금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대단히 실망스럽고 4차 담화를 저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그 담화 대신에 대독 담화한 거죠. 새누리당 두 대표 불러서 대신 당부하는 담화를 했는데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후에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그 얘기는 9일날 탄핵하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결이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통진당 해산 같은 경우처럼 헌재에 개입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매우, 아마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이때 움직이면 헌법 위반이죠. 법률 위반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나 또 사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백일몽을 꾸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 국민들과 맞서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광장에서 즉각퇴진 목소리가 매우 높았는데 그 즉각퇴진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라는 시기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알겠습니다. 관용은 없다. 명예퇴진은 없다. 이제 그게 국민들의 지금 가장 강력한 문제인식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은 어떻게든 법률에서 저촉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도 여성이시고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손질 하루에 몇 분 하세요? 머리 손질 아침에 잠깐 하죠. 근데 전문 미용사가 와서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죠? 저희는 그냥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회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국회에서 그냥 아침에, 분초 다퉈가면서 의원들끼리 줄 서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KBS하고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날 머리 손질을 2번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좀 더 부수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 오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좀 그렇게 손질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거든요. 차 타고 청와대까지. 그리고 청와대의 발표대로 20분 동안 머리를 했다라고 그 얘기를 믿더라도 그 머리 하는데 오는 데까지 기다린 거 하면 청와대에서 1시간 20분을 소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죠. 세월호 당일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수장되는 그 광경을 온 국민이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의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주 딴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떠한 관용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그런 엄중한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다시는 이런 국민을 배신하는 대통령을 뽑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시간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머리 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번 국정조사와 또 특검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밝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알겠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유고 상태 자체가 이미 대통령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탄핵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탄핵이 가결되면 딴 말 말고 즉각 사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선동정치하고 있다. 조기 대선 욕심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즉각 사임은 이제 광장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장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청와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준비됐다. 이제 그 말씀은 좀 적절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은 준비돼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예. 요새 그 실수하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저기 탄핵 가결된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헌이요? 저는 뭐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정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은 문제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뚜껑을 열어보니까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또 정치검찰의 조력에 그다음에 낡은 이 정치 세력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정경련 해체를 비롯한 재벌개혁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낡은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되고 이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저는 그 국민들이 계속 촛불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도 내각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이 막중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기 아마 고영태하고 그 차은택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중요는 하죠. 고영태, 차은택도. 예. 근데 최순실이 안 나오잖아요.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예. 소지일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지 않으면 직접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97년 한보 청문회 때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청문회장을 마련해서 수감한 증인들을 출석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 3당 대표회담 때 김기춘,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정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